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 프로배구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페퍼저축은행의 추락과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한 해설위원의 직설적인 발언이 왜 이 팀의 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부진이 아닌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겠습니다. 경기 중계 도중 해설위원 박미희가 특정 장면을 지켜보며 결국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볼 처리조차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특정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꺼냈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한마디가 아니라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느낀 구조적 붕괴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팬들 역시 같은 장면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연패 그 자체가 아니라 팀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박정아가 흔들렸기 때문에 팀이 무너진 것일까? 아니면 팀 시스템이 먼저 붕괴했기 때문에 박정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짚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최근 경기 내용은 우연이나 일시적 부진으로 설명되기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같은 패턴의 실수, 같은 구간에서의 집중력 붕괴,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나는 전술적 한계는 이미 예고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분석 컨텐츠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팀은 한때 리그 판도를 흔들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페퍼저축은행이 어디서부터 균열되기 시작했는지를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즌 초반, 페퍼저축은행은 분명히 리그의 흐름을 뒤흔들었습니다. 개막 이후 8경기에서 6승 2패.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한 팀이 상위권을 위협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페퍼저축은행은 강팀처럼 보였고 상대팀들 역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풍은 과연 실력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상대를 상대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구간이었을까요? 초반 상승세의 중심에는 몇 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조이의 높은 결정력, 시마무라의 빠른 중앙 속공, 그리고 박은서와 박정아가 사이드에서 부담을 나눠 갖는 공격 구조. 이 조합은 상대팀들이 분석을 마치기 전까지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 보였고 템포 역시 빠르게 흘러가며 상대 블로킹 조직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났습니다. 각 팀이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리시브 이후 세트 전개와 후반 선택지를 파악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중앙을 묶고 사이드의 높은 블로킹을 집중시키는 순간 페퍼의 공격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초반에 보이지 않던 실수들이 연속으로 나타났고 한 세트 안에서도 흐름이 쉽게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대의 전술 대응이 성공했다는 의미이자 페퍼저축은행의 구조적 약점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초반의 성적은 완성된 시스템의 증명이 아니라 약점이 노출되기 전까지 허용된 짧은 유효 구간에 가까웠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팀의 공격은 특정 상황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팀은 상대의 분석 이후에도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페퍼저축은행은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연패가 아닌 구조적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왜 상대의 분석 한 번에 팀 전체가 흔들렸을까? 그리고 그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다음 단계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가장 치명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바로 세터 포지션과 전술 구조의 붕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하락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은 세터입니다. 감독의 인터뷰와 경기 후 코멘트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세터였고, 이는 단순한 개인 기량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를 흔드는 핵심 축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공격이 막힐 때, 흐름이 끊길 때, 그리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이 커질 때마다 모든 화살표는 결국 세터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의 세터진은 각각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랑은 빠른 템포와 공격적인 볼 배급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흐름이 좋을 때는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살리며 상대 블로킹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의 높이와 안정감이 조금만 흔들리는 순간 속공과 이동 공격은 동시에 사라집니다. 공격 선택지가 줄어들고 세트 전개는 급격히 단순해집니다. 박수빈은 기본 기술과 패스 감각이 안정적인 세터입니다. 볼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기본적인 운영 능력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압박이 걸리는 세트 후반으로 선택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이는 공격수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상대 블로킹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떤 세터가 들어가도 팀의 공격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터의 흔들림은 곧 템포 붕괴로 이어지고 중앙 활용이 줄어들며 상대는 사이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이와 박정아, 박은선은 높은 블로킹에 반복적으로 막히고 공격 성공률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공격이 막히면 세터는 더 위축되고 위축된 세터는 더욱 단조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한 세트 안에서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딜레마가 겹칩니다. 공격과 리시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합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격력을 강화하면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고 리시브를 안정시키면 득점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누가 코트에 들어가든 팀의 한 축은 반드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선수 기용의 문제가 아니라 스쿼드 밸런스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선수의 부진을 문제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가장 많은 공을 책임지는 공격수에게 먼저 전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박정아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모든 비판이 박정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아는 페퍼저축은행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팀 내 최고 연봉자이자 국가대표를 거친 공격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을 기대받는 선수입니다. 이런 이력은 동시에 책임과 압박을 함께 동반합니다. 팀이 흔들릴수록, 그리고 공격이 막힐수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정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거센 비판을 받는 선수가 박정아라는 사실은 개인의 부진보다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박정아 개인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접근입니다. 팀의 세터 운영이 흔들리고 리시브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포지션이 바로 주 공격수입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공격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두 번의 실패는 곧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박정아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볼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공격수도 제 기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한 경기 안에서 매우 빠르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세터의 흔들림, 박정아의 타이밍 붕괴, 결정력 저하, 리시브 부담 증가, 공격 위축. 이 순환 구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오직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되어 기억됩니다. 박정아가 막혔다. 박정아가 해결하지 못했다. 팬들의 기대가 큰 만큼 비판 역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부담을 키우는 요소들도 겹쳐 있습니다. 경기 외적인 논란, 일부 SNS 게시물 삭제를 둘러싼 해석, 연패가 이어지며 쌓여가는 시선. 이러한 환경은 선수의 표정과 몸짓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득점 이후에도 환호보다는 안도의 숨이 먼저 나오고 실수 뒤에는 동료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는 기술 이전에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박정화가 무너져서 팀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박정화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고 연봉자이자 중심 선수에게 쏟아지는 기대는 이 구조적 현실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한 책임 구조가 계속된다면 문제는 개인의 회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연패가 길어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또 하나의 위험 신호. 바로 팀 분위기와 내부 에너지의 붕괴입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전술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팀의 분위기와 에너지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최근 경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감지되는 변화 역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실수 이후 선수들 사이에 오가는 시선이 줄어들고 코트 위에서의 소통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격려의 제스처가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긴장이 표정에 남습니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점수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수들의 표정에는 자신감보다 망설임이 먼저 드러납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몸의 움직임을 먼저 묶어버리는 순간 플레이는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득점 이후에도 환호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짧은 반응만 남고 그 장면은 팀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리더십의 공백 역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명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의 의지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팀에서는 누구도 쉽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나서는 순간 그 책임은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에 희망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 조이는 언제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 시마무라는 중앙에서 꾸준한 득점과 블로킹으로 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고예림은 최근 컨디션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으며 박은서 역시 사이드 공격에서 성장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이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엮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세터의 안정, 그리고 리시브 라인의 재정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패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축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시즌 초반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강한 페퍼저축은행의 그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팀이 서 있는 갈림길과 앞으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분명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팀의 문제는 더 이상 한두 경기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패턴 불안, 리시브 붕괴, 공격 루트의 단일화, 외국인 선수 의존도 증가, 박정화에게 집중되는 부담,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점점 가라앉는 분위기까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며 연패를 당연한 결과로 만드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팬들의 시선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여론은 특정 선수나 감독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만 안정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공이 살아야 공격수가 때릴 수 있다. 스쿼드 밸런스 자체가 맞지 않는다. 리시브와 공격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구조를 바라보는 냉정한 진단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개인의 부진으로 단순화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인정하고 세터 운영과 리시브 라인을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한다면 시즌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반 돌풍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 역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단순히 내려앉고 있는 팀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멈춰 서 있는 팀에 가깝습니다. 이 정체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은 실패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등의 출발점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세터 문제일까요? 스쿼드 밸런스일까요? 아니면
무너진 분위기 자체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